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네요. 기존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왔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온 게 있어요. 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집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주님이 생각하실 때 남편의 유책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패턴을 반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생긴 게 그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계속 날라오고 뭐 보험료 안 냈다, 뭐 정수기 안 냈다 다 그런 나쁜 고지서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다 뭐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그렇거든요. 같은 패턴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말 하기 싫죠. 뭐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그 부분 사실 제가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네. 실제로 7월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미 좀 해결된 문제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예정 종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너 지금까지 우리 이걸로 낸 돈이 얼마다 라는 걸로 계속 저를 어택을 하면은 저는 이거 이미 낸 거지 않냐. 저는 되게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쵸. 뭔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네. 언제 범칙금 날라왔었어? 가사조사 끝나고 나서 한 3건? 4건? 가사조사는 최근 아니에요? 네, 4건 언제? 정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VCR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범칙금 가지고 뭘 하니까 대리로 해서 내가 메꾸겠다라는 주장인데 남편은 일을 다 벌려놓고 내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아내분의 궁금한 질문의 취지는 과태료 날라오고 네. 그리고 미납 통지서 계속 날라오는 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네.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범칙금 날라오는 거 저 같아도 열받죠. 그런데 범칙금 날라오는 정도로 날라오는 게 반복됐다고 유책 사유가 100% 될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또 남편분이 제가 만약에 남편분 변호사라면 범칙금 날라온 거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낼 돈 메꾸려고 대리운전도 하고 노력했다. 그러면은 야 그래 이 사람은 범칙금은 냈지만 또 이거를 메꾸려고 가장으로서 노력은 좀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법률이 정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플랜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 뭐 그냥 네가 마음을 놓고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다 포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 제 마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약간 피해의식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지. 왜 내가 이거를 다 안고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괴로워요. 지금 생활하시는데 어떤 무슨 병 이름이 뭐지? 신경섬유종. 네, 맞아요. 이라는 병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전 한 지금까지? 번도 없었어요. 여기 목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지반점 같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건강과 관련해서 몸 밖으로 발현하는 건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네. 되지 않아요. 지금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염려스럽다는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네. 그런데 네. 남편이 유전병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또 오히려 반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내분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으리란 법 없잖아. 이렇게 꼬투리를 만약에 잡게 되면 봐보세요. 제가 방금 꼬투리라고 했잖아요. 네. 꼬투리 잡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럼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솔직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애를 제대로 케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런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네가 임신 때 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임 소재를 계속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병원 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쌍둥이여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옥죄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당연히 시어머니랑 남편이 네가 몸 관리 못해서 그런 말 했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말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너네 집안에 이 병 때문인데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의 소재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나한테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유책의 사유가. 네. 왜냐하면 남편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암 환자한테 너 왜 암 걸렸어? 니네 집에는 왜 암 유전 병력이 있는 거야? 이걸로 좀 닥달하는 게 돼버리면 또 이것도 제가 말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내 무덤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장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달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료진이랑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진짜 알았는데 속이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판도는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았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 자, 유전병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 게 너 몰랐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내봐라. 예. 근데 몰랐다는 증거가 몰랐다는 어딨냐.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알았다는 증거 네가 가져와 봐라.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하죠. 그게 정확하게 법적 공방이네. 네. 근데 와이프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내가 입증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그럼 그냥 그래 알았다 치자. 이래도 이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좋았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혼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정말 명백해진 순간인 거니까 제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뭐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막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위협적으로 막 몸을 막 계속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쌍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싫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케치북에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시간이랑 날짜랑 그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얼마나 본인이 심각하게 욕을 하는지 봐라. 그런 것도 당연히 유책 사유가 되죠. 네.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고 네. 애들 있는 데서 쌍욕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유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말 없죠. 좋습니다. 아니 경찰 신고를 자주 하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경찰 신고를 뭐 이유는 뭐예요? 경찰 신고? 제가 욕하면 신고하고 욕하면 신고해요 그냥? 네. 애들이 있는 데서 욕했다. 아동학대다. 실제로 접근 금지도 2달간 당했었어요.
여기서 일단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이가 듣고 있어요. 네. 그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020년 3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네.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스케치북. 아,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리 없는 폭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아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른 거 맞는데 아내는 사람을 노이로제 걸리게끔 그걸 다 붙여놨어요. 이러면 그때 유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스케치북은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밖에다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에 막 남편 보라고 붙인 건데 그게 오히려 소리 없는 욕설이라고 하셔서 그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붙여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떼와서 찢었어요. 찢어서 다시 제가 붙였어요. 붙이는 와중에 우리 아내분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걸 찢은 걸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또 붙이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라이터를 든 거죠. 근데 라이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팔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몸에 그때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 전화했을 때 남편이 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신고가 크게 들어갔었어요.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종이가 보기 싫으니까 종이를 구겨서 처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와이프가 다시 고이고이 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발작포에 돌려서 이거를 정말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종이를에다 불을 붙이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너 내 몸에 불 지르려고 했지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아 실제로 신고를 하셨어요?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을 켜지도 않았고 쪽지랑 아내분을 본인을 일체화시키신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투영했네 그거. 그다음에 차에서 밀려고 했다도 있던데. 임신 한 5주 차부터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네,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달리면서 문을 강제적으로 막 열고 밀어버리려고 했다거나 그게 가능해요?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차에서 밀려고 했다는 네. 이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와이프가 아 나 그러면 지금 애들 데리고 차에서 내릴 거야.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러면은 아 갓길에 세워줄게 네. 라고 해서 갓길에 세웠죠. 네. 내려라. 네. 그거예요. 아내분을 민 건 아니고 문을 열었다. 네. 근데 와이프는 이제 너 나 밀려고 했지. 아, 근데 앞에 달리는을 붙인 거죠. 왜냐면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아, 시동은 걸려 있었으니까. 항상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었는데 밀쳐내려고 그랬죠. 이제 운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밀쳐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내려 막 계속 이러면서 이제 신호가 이제 섰을 때 이제 강제로 문 개폐하고 끌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시속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다독거리면서 괜찮다 이제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하자면 달리는 차는 아니었던 거죠? 30km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아내분의 얘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네. 달리다가 그러니까 내리라고 계속 이제 싸움이 붙었던 거는 달리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랬던 거고 진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신호가 섰을 때. 그럼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이런 폭행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렇게 좀 많이 과장을 하시거나 하세요? 모든 거를 조금 본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A라고 말하면은 혼자 B, C, D 이렇게 소설을 써 나가는 거죠. 일단 그 문제는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다른 것도 다른 게 이제
아이를 제가 혼자서 보다가 네. 아파트 앞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남편이 화단에서 확 밀쳤어요. 밀치면서 목을 졸랐거든요. 근데 그 목을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에 뭔가 있었어요. 그런 근데 게. 우리가 보통 네. 목을 졸랐어요라고 표현은 정말 어딘가에 밀어붙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을 조르는 거고, 만약에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약간 툭 쳤어, 울대를 쳐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목을 졸랐다고 표현을 하지는 그거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모션이긴 했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지? 뭐 핸드폰으로 아. 광대뼈 내리 찍었다 그거는요. 그때 애들을 이제 대학병원 데려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남편이랑 연락이 조금 두절됐는데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전화기를 뺏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모서리에 이제 광대뼈가 찍힌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리 찍은 게 아니고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뺏는 과정에서 이렇게 맞아요.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연장선이었으니까 고의였다. 그랬었어요. 그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그 폭행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네.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주장만 하면 누군가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핸드폰 들고 있다가 서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런 부분은 쌍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 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는 이 폭행을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그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이 폭행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네.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네. 건 맞지만 아내 쪽에 결혼 생활과 있어가지고 이혼 사유가 훨씬 많아 보여요. 이 종합판으로 다 묶으면 이혼 사유 됩니다. 와이프가 항상 이혼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난 유책이 없다, 너가 욕을 했지? 난 잘못이 없어란 말을 정말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문가분을 통해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마냥 불리하지만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 중에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다거나,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 계속 너 전화해서 너 일 못하게 해서 너 회사 잘리게 할 거야.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많이 화나거든요. 그렇죠. 짜증나죠. 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너 욕했어? 오케이, 증거 채집. 경찰 출신이세요? 와이프 와이프 핸드폰에 보면 증거 1, 몇 월 며칠 유혹함, 몇 월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법이 모호합니다, 되게. 아. 업무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너 회사 잘리게 한다,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 될 수 있겠네. 근데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개인의 업무랑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남편이 각서라고 되게 이게 마지막에 쓴 각서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제가 공증을 받으면은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지. 공증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증은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를 공증해 줄 뿐, 여기에 어떤 없는 법률적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서도 썼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추가 증거는 될 수 있죠. 이해가셨죠?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도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경미하다, 막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남편분의 이혼 의사는 저는 이혼 의사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같은 상황이면 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혼하면 사실 제가 양육권 못 갖고 오는 건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애기들이 뭐 대부분들처럼 다 성장을 한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한테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 사는 거고, 양육권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권이랑 친권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